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의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대권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뜨겁기만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잇따라 비장한 출사표를 던지는 이명박 정부 측근들과 참여정부 인사들. 현 정부와 전 정부 청와대 참모들 간의 결투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제2의 박원순을 꿈꾸는 시민사회 세력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총선 구도 속 이들의 운명. 시사기획 맥이 전망해봤습니다. 임진년 용해해. 꿈틀대는 용트림의 기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은 역시 정치권입니다.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총선의 승리를 향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총선을 위한 쇄신 작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는 15일 총선 지도부를 출범시킬 민주통합당 역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시대에는 고리를 끊고 행복의 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특히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는 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물갈이가 국민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너무 정치판이 난장판이 오면 서로가 이해타삼하고 주민의 생각 안 하고 뽑아주면 서울 가서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우리나라 이거 정책이 전부 바뀌어야 돼. 그래요. 예, 물갈이 한번 확 했으면 소원이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정치적 대경랑이 예고된 4월 총선을 둘러싸고 펼쳐질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이미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2012 총선의 신호탄은 벌써 울렸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전국 245개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는 모두 526명. 18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1월 2일 현재 등록자 수는 모두 1,03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4.2대 1. 여의도 입성을 위해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19대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을 분석해 주요 진영들의 움직임을 따라 이번 총선의 구도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는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출마합니다. 박영준 전 차관,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상휘 전 비서관 등이 이미 표밭 깔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관 전 언론특보는 서울 강북 쪽으로, 유인촌 전 문화특보와 정진석 전 정무수석은 출마 지역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선에 뛰어드는 청와대 참모진은 줄잡아 20여 명. 이들은 왜 청와대를 나와 대거 출마하는 걸까?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작전본부가 될 이곳의 주인공은 김형준 예비 후보입니다. 사하고 각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홍보비서관을 거쳐 춘추관장까지. 청와대 홍보 라인을 책임졌던 그는 청와대 원년 멤버 중 하나. 하지만 지난달 사직서를 내고 일찌감치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서 부족하지만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업무를 익힌 그 경험으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배경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최일선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했던 만큼 그는 자신의 출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고 또 대외적으로 더 크게 나아가고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금석이 되었고 기반이 되었고 또 초석을 닦아놨다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완성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나선 참모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공천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한나라당. 현 정권 핵심 실세들의 용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은 과연 기호 1번을 달 수 있을까? 게다가 좋지 않은 지역 민심 역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잘한 거는 나는 내 눈에 와 닿는 게 없어요. 고유 있는 분은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바뀔 겁니다. 부산시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뀔 것이고 당을 무시하고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참된 일꾼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반면 수세에 몰린 친이명박계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계 개편과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용주의 버전 2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버전 1은 우리가 그다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념적으로는 중도였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버전 2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서울의 한 구민회관. 이곳에서도 한 정부 인사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허준영 예비 후보자.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장에 이어 현 정부에선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그는 공사사장 퇴임식 바로 다음 날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가 공무원 할 적에도 그 정권이 5번 바뀌고 했지만은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큰 박수 받아주십시오. 출판 기념회라고는 하지만 이날 행사는 사실상 총선 출정식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허준영 사장께서 이 국회에 가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좀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잘하지 않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정권 말기에 이례적으로 대거 총선에 나선 현 정부 대표 인사들. 이들은 과연 승리를 거머쥐고 정치적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현 정부의 인사들이 총선에 나온다라는 것, 그거는 본인들이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이지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전 굉장히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새해 첫날이면 치러온 신년 참배.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더욱 비장합니다. 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자꾸만 벌어져가는 격차 사회를 바로잡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이른바 친노진영 역시 이번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인배 전 사회조정 2비서관, 박재호 전 정무 2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정태호 전 대변인,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노무현 돌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심판론과 최근 불고 있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앞세워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전 여부가 총선은 물론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노 진영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솔직한 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슬픔의 깊이만큼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근데 분노한다고 뭐가 세상이 바뀝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총선에 나서는 참여정부 인사들 중엔 노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던 김경수 전 비서관도 있습니다.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그는 이날 신년 참배 후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 참여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처럼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한 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나서서 같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명의 친노 진영 출마자인 양정철 전 비서관.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한 그의 출사표는 친노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 그거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못 이루신 거는 그분의 그 회한을 저희가 대신하는 마음으로. 그 두 가지를 조합시켜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저는 내세우라 그러면 노무현의 이름으로. 현 정권과 지난 정권의 청와대 참모진 간의 맞대결이 가장 상징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은 낙동강을 경계로 한 부산 서부 지역. 여야 간의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이른바 낙동강 전선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PK가 돌파당하면 야권의 후보들이 뭐 7, 8석 또는 10석이라도 만약에 의석을 얻게 되면 PK 전선이 돌파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PK 전선 중에서도 특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이 서부벨트 이쪽에서의 정말 이 피를 말리는 혈전, 이것이 전개될 겁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정길 시장 후보가 4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부산. 하지만 지역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점은 친노 진영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새로 민주당 이제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여당 말고 야당 쪽에서 후보들 많이 됐으면 하고 문재인 후보가 총선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세가 바뀔 흐름 같아서요.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한나라당에 대해서 많은 실망들이 많으니까 다른 새로운 정당이나 새로운 인물들을 찾지 않을까. 이제 대부분의 뭐 어떤 그 총선 출마자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주로 이제 그 중앙 무대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총선을 통해 친노 진영의 부활을 꿈꾸는 참여정부 인사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일으킨 돌풍이 실제 당선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바람에 그칠 것인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나가서 교두보를 확보한다라는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국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많아야 2석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 예비 경선. 본선 진출이 확정된 9명의 쟁쟁한 정치인들 가운데 생소한 얼굴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 이하경 후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함께 쉽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곧바로 정책이 되고 집행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운동가로서 야권 통합을 돕던 그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총선 출마에 나서며 정치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 탄생 이후 세력을 확장 중인 시민사회. 현재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 이용선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이하경 후보가 오늘은 양수리 유기농 단지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기농을 시작한 곳. 하지만 지금은 텅 빈 논밭뿐입니다. 4대강 공사지역에 편입되면서 공사와 이주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싸움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의 현장 곳곳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아무리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벽. 그건 바로 정치 권력의 벽이라고 말하는 이하경 후보.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 기성 정치권에 몸을 던졌다는 그의 정치적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정치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그런데 쏟아지는 예산을 막고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고 살리는 정치로 최대한 함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시민정치. 그러나 시민사회 세력의 정치권 진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사회 세력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것, 나는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옳은 것이고,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습에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과연 제2, 제3의 박원순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4월 총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번 총선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전력 투구하는 시민사회 세력과 전-현 정권 청와대 참모진들. 총선에 대한 입장과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아마도 바람은 한 가지로 같을 겁니다. 올 4월 승전보를 울리는 꿈.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엔 현 정국의 판세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계 개편의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철수 없는 안철수 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국 구도가 변하느냐를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까지 염두에 두면서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전초전의 성격이 있어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보다는 전망 투표적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총선이 곧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혈전이 예고되고 있는 4월 총선. 총성 없는 전쟁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4월 총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월 총선,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각자 새로운 변화를 필두로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지만 이번 총선은 앞서 보신 대로 단지 정권 심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커지기만 해 답답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 속 달라진 민심의 좌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지배하게 될 4월 총선. 표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2012년. 올해 그 중요한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사기획맥 오지혜였습니다.